경로를 열어주려면 세정력이 강한 샴푸가 좋을까요? 아니면 코팅력이 좋은 샴푸가 좋을까요? 세정력이 가장 좋은 샴푸. 이 세정력이 좋은 샴푸는 우리는 알칼리 샴푸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샴푸에 배합이 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계면 활성제가 꼭 음연 계면 활성제가 배합이 되어 있는. 그런데 양이온 계면 활성제를 가장 많이 쓰는 품목이 바로 린스, 에센스, 싸구려 LPP 트리트먼트들. 자,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매끄러워. 그리고 정전기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샴푸를 하고 나서 대부분 모발이 거칠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샴푸를 하고 나서 유난히 매끄럽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매끄러워지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건 대부분 실리콘 아니면 오일 아니면 양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샴푸를 하고 나서 모발이 매끄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파마 전에, 염색 전에. 근데 우리가 염색 전에도 샴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피가 따갑다고요? 아이고, 그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제품 판매하시는 분하고 이 생산하시는 분이 저한테 또 욕할 거지만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세뇌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약을 팔고 파마약을 파는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많이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예전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피가 따가우니까 그 피지를 제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샴푸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샴푸를 하고 염색약을 좀 적게 바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냥 두피가 따가우면 안 따가운 거 요즘에 폴리판트 같은 거 얼마든지 있어요. 두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 그러면 아주 싸구려 이런 바세린을 발라준다든지 베이비오일을 발라주는 게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장님 모발에서는 침투 경로를 열어주는 것. 두 번째 목적은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우리 많은 상태에서 모발 진단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포장들을 잘하고 다녀 있어서 또 고객이 자기 원래 모발 상태를 다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런다면 요 모발 진단 잘못해서 모발이 확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정확한 폼제 선택을 위해서. 자, 우리가 파마약을 바르기 전에 모발 진단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모발에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샴푸를 했어요. 하고 나서 우리 원장님 모발에 이제 진단을 한번 가보죠. 원장님 모발 진단. 자, 일단 모발 길이 어렵게 가지만 제가 사전 내내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모발 진단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쉽게 샴푸하셨어요. 린스는 뭐 발랐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모발의 길이. 자, 오늘은 단발 이상이죠. 요 세미롱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세미롱. 아주 롱이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단발은 넘어섰잖아요. 세미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세요. 자, 모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금, 아주 조금. 자, 그 다음에 모질. 자, 일단은 연모죠. 연모일까요? 아주 가는 연모일까요? 가는 연모. 자, 그 다음에 곱슬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곱슬 정도. 우리 원장님 모발에서 곱슬이 있었나요? 곱슬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곱슬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잔머리 상태는 어땠어요? 잔머리가 이쪽 백 부분 뒤쪽으로는 거의 없는데 이 정수리 쪽으로 잔머리가 좀 더 많은 편. 근데 그 잔머리가 이상하게 정상적인 모발보다 조금 더 가늘게 자랐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곱슬 부실부실한 그런 곱슬 정도까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류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원장님 모발에서 가장 그 모류 방향이 복잡했던 곳은 뒤통수, 가마 쪽. 가마 쪽에서 시계 방향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6시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6시부터 12시 사이 요 방향 모발이 집중적으로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마 위치에서 많이 눌려 있는 모발이고 그 부분이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약간 뒤통수에서 갈라져 있고 가마가 확연히 보였던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뭐 네이프라든지 뭐 앞에 송알투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상 골격 어때요? 두상 골격. 자, 일단은 뒤통수가 조금 납작한 형태.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는 뭐 그렇게 두상이 밉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두상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본래 모발이 양이 아주 적었었는지, 그죠?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건강 상태로 확인하실 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지. 우리 원장님. 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병후. 특히 항암 치료했던 모발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한 게 바로 호르몬 치료, 특히 갑상선. 자, 요게 있고, 뭔가, 자, 우리 원장님 모발이 아주 극해가 얇아졌던 그 원인이 뭐였어요? 아, 산후탈모 쪽에서 그때서부터 그냥 조금 많이, 네. 그때 빠지는 정도가 좀 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오래됐네요. 오래됐어.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일단은 요거 보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산후에 더 다른 그 모발이 얇아지는 질병의 원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후관리 잘못했던 게 그냥 계속 그렇게 나왔던 것.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변성 정도. 자, 아까 보면 항상 우리 원장님이 파마를 한 듯한 그랬는데 그게 거의 드라이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끝이 만져보니까 굉장히 좀 더 딱딱하게 하여튼 딱딱해. 경화라고 얘기하는데 딱딱해졌어. 끝모가 쪽이. 그죠? 자, 딱딱하게 이제 열변성이 약간 딱딱한 정도로 누적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써니 원장님 보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실술 한번 보죠. 자, 저렇게 가는 연못 중에서 오늘 무지무지 매끄러웠을 때는 꼭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한 흔적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건 없었어. 자, 그 다음에 칼라 쪽. 자,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건 먼내기예요? 새치예요? 새치형 세개예요. 자, 우리 원장님 새치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겉표면에 보이는 거는 새치인데 진짜 오늘 모발 진단 잘못하면 그냥 독박 제대로 쓰죠. 안쪽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원장님 예전에 밝았던 컬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라이트 정도의 그런 12레벨 정도의 염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위에 지금 검정으로 씌워버린다고. 그게 우리 원장님도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됐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아까 테스트를 딱 보니까 어메? 괜찮네? 그리고 샴푸하고 났더니 어머? 콜이 있네? 야, 이 모발 북한 모발이구나. 자, 그 다음에 세치 여기에 이제 굉장히 밝은 염색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펌. 자, 펌 상태 어때요? 끝쪽에서 예전에 아까 젖으니까 컬이 조금 더 나왔어. 여기 파마 흔적이 조금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모발 거의 한 3cm? 이 정도만 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컬이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야, 컬의 유지력, 파마가 잘 나오는 모발이구나.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 모발에서 오늘 아주 특이했던 것은 샴푸하고 나서 타올 드라이만 하고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수분이 굉장히 마르는 발수성 모발로 변했었어요. 대부분 이런 가는 연모들이 물이 잘 안 마르는데 오늘 유난히 많았던 거죠. 그것은 대부분 염색을 했던 그 안에
이 다공성 모발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이 가는 연모가 수분을 잡아주는 큐티클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기는 야 큐티클이 좀 정돈이 안 됐었구나. 그다음에 모 피질 부분이 좀 더 비어 있구나. 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요 정도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 그다지 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파마가 어떻게 시술해야 되는지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 테스트 도프를 꼭 했었죠. 자, 우리 원장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제가 원장님 한 4, 5개월 전 모발을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도 야 이 정도 밝은 쪽에서 컬러가 나올까? 거의 8색까지 이렇게 밝은 컬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스트를 높여보니까 모발이 괜찮아. 그리고 컬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이건 할 수 있겠구나. 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지영쌤 네. 이쪽 와서 왼쪽 거 하나만 좀 풀어봐요. 컬 다 나왔어요. 대신 이모가 이 지퍼는 그냥 통과하면 돼요. 로또가 식으면 아니 밑에 거 오늘 거 다 나온다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컬 그냥 너무 모발 무리 주지 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들어줘도 괜찮으니까 뿌리 풍미 살았으니까요. 그냥 갈게요. 대신 이 위에다가 다 도포하고 와인딩 다 끝나면 PPT를 한번 살짝 도포해줘. PPT를 도포해서 PPT가 침투할 때 약을 좀 같이 물고 들어가게. 약을 많이 발라줄까 한 것도. 이런 얘기하면 약 하나 주니까 싫어할 건데.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원장 와인딩 다 끝나면 파마 약 도포하지 말고 PPT 도포해서 PPT가 침투하면서 모발이 조금 잠자고 있는 파마 약을 조금 더 같이. 그리고 중간 달라 조금 섞어줬으면 좋았을 걸. 근데 중간에 이제 얼룩이 조금 보여. 탈색이 되면서.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원장님 파마 약을 바른 순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와서 교육을 상당히 지금 많이 PPT 도포합니까? 네, 살짝만. 알았어. 아니, 그거 파는 사람이 내가 살짝이라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살짝이 된다. 듬뿍 뿌리십시오. 듬뿍. 충분히. 너무 많이 뿌려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일부 열, 그죠? 물이 좀, 그러니까 당연히 PPT가 좋은데 우리 자꾸 물 뿌리려고 하고 있고, 제너프를 가면 컬은 나와도 거칠어져요. 근데, 이 잔류 물질들, 그 아이들이 좀 걱정이 돼. 그러다, 지현쌤, 네. 랩을 좀, 랩핑 좀 살짝 해서, 5분간 로또 씹는 시간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중화. 그리고 중화는 반드시 과수로 가고 1차 중화는 로또가 꼭 식은 상태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중화는 로또가 온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2차 중화는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또하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덮어졌던 중화제를 닦아내고 흑모발 위주로 신선한 중화를 다시 해석할 겁니다. 아니 여기는 콩두코 뭔 눈이라고 쓰시는 써니 원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자 1차 도포. 자 도포 일단 천천히 없어. 자 열펌 치료. 오늘 같은 모발에 손상 모발용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 어떤 뭘 썼죠? 건강모. 자 어디부터 받았을까요? 네이프. 자 네이프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우리 원장님 쪽으로 돌려. 자 네이프 쪽 여기는 뭐 다운 시키려고도 안 하고 제 각도 그대로 네이프 들어오고 사이드 들어오고 네이프하고 사이드는 제 각도대로. 자 모발 라인 방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 부분을 발랐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뿌리 볼륨 맞죠? 자 뿌리 볼륨을 살려야 되는 부분 다른 부분보다 조금 적게 발랐어요. 대신 에멀드를 좀 많이 해줬어요. 뒤통수부터 그 다음에 정수리 들어오고 자 앞머리 들어오고 자 오늘 1차 도포 하는데 좋아요. 최대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20분. 그러니까 저가 바를 거면 한 뭐 10분이면 되는데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발랐어요. 자, 20분 도포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도포 들어갔죠. 제도포 일반 펌 액상치오. 자, 저거 아마도 pH가 한 8.5 정도 될 겁니다. 대부분. 자, 그 전에 요거 도포하고 요 건강 부분만 끝모발 말고 정수리 쪽 말고 중간 쪽만 살짝 요 크림 제도포를 살짝 했어. 제가 아까 릿지를 잡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제도포를 일반 치오 요거도 파는데 한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자연 방치 보고. 자, 근데 신기하게 크림 치오 발랐을 때는 아무런 물질도 밀려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액상 치오 제도포하고 한 5분 정도 방치하고 나서 나니까 갑자기 무슨 색깔 나죠? 푸른빛이 빠져나왔어요. 푸른빛이. 자, 여기서 이제 디톡스 하고 오늘 일반 폼 치료를 2번에서 3번 정도 걷어내고 제도포. 그때 이제 모발이 좀 더 힘들어하면 액상 PPT를 넣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에 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제도포에서 여기까지 요것도 한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차에가 시간으로 보면 한 35에서 40분 걸렸어요. 맞죠? 그래서 요 상태가 제가 느껴지기에는 60% 정도를 봤어요. 전체 연하에. 여기에서 이제 깨끗하게 헹궜죠. 자, 우리 헹굴 때 우리 원장님 모발이 느낌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아까 처음에 발랐을 때는 모발 전체가 그냥 딱딱하게 아주 매끄럽긴 했었는데 숱이 많다 이거보다는 헹구고 났더니 뿌리가 훨씬 더 나고 숱이 좀 더 많아졌어요. 여기는 거의 팽유를 좀 시켜놨던 것 같아요. 헹굴 때 샴푸 꼭 썼고요. 자, 샴푸하고 타월 드라이. 타월 드라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분이 잘 안 마르더라고요. 뭔가 이제 큐티클 정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타월 드라이 하고 PPT 적당량 도포한 다음에 이제 일반 펌 시스테인. 자, 오늘은 또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시스테인에 어떻게 열보호제 잠깐 섞어서 끝머리 쪽부터 와인딩. 맞죠? 자, 와인딩하다 도포. 그 다음에 정수리 그냥 펌제로 스치듯이 도포.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내가 도포하던 것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100도 온도로 뿌리 작업하고 이렇게 직폼. 오늘 우리 대표님 직폼하자 그럴 때 저 디지털 로또로 직폼하자 그래서 너무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찬열. 로또가 우리 원장님 모발에 디지털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 아이가 들어가면 열이 싸나고 금방 올라가고 금방 식어버려. 근데 얘는 높은 온도로 놨거든요. 건강모로. 달궈지니까 서서히 식을 때 낸 온도. 그리고 저 세라믹이라서 통세라믹이라서 원적 개선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열을 모발 깊숙이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타버려요. 요 옥로트가. 그래서 저걸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아이론 100도 온도로 이제 뿌리 작업하고 이렇게 와인딩 했던 겁니다. 자, 오늘 특히 생애 첫 파마 하는 아이들 금방 풀려서 다시 올 것 같은, 그 다음에 한 번도 파마가 안 나왔어. 헤나, 매니큐어, 때로는 여기 이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 오늘 같이 하세요. 직폼을 이용하세요. 최고입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했던 모발은. 그런데 가끔 탈색을 하시는 분들이 파마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엔화 과정을 제껴야 돼요. 1차 엔화 과정을 하지 말고 오늘 요 정도만 발라서 뿌리 잡고 그냥 꾸준하게 마르게 내비두고 직폼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탈색모 일반 펌이나 열펌 약 바르면 모발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탈색모 쪽에 시스테인을 바르든지 안 그러면 시스테아닌을 발라서 바로 직폼으로 들어가야 돼. 대신 뿌리 쪽은 조금 살려야 되겠다 하면 그 치유를 바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뿌리 잡아주고 그래주면 파마들지 끝나고
오히려 직범이 더 좋습니다. 훨씬 더 탈색모 쪽에서 대신 탈색모 쪽에 약의 양 조절 잘해야 돼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르는 즉시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발라서 10분 이상 이렇게 마르게 내두세요. 오늘같이 꾸준하게 마르게. 그래놓고 저 콜 걸어보세요. 나옵니다. 왜 직범이 왜 나쁜 기계예요? 나는 이거 중고 6만원 7만원의 기계 다 살 수 있더라고. 어떤 건 아주 새 건데 20만원. 빨리 갖다 놔요. 그럼 정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세팅 파마 자리만이 차지한다고 그걸 또 중고로 팔아고 그러더라고. 특히 뿌리 볼륨 살려야 되는데 이 가는 연못 쪽에서 열을 먹는 시간이 짧게 가져가려면 이제는 디지털보다 세팅 파마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세팅 파마 기계를 더 많이 가는 연모일수록 뿌리 볼륨을 살려야 되는 모발일수록 세팅 기계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디지털 와이기는 각도가 떨어지면서 아무리 뿌리를 잘 잡아놔도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열펌 세미나에서 지가이론 직펌 세미나라니 그죠?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제일 먼저 아니 직펌도 연화를 해볼까요? 직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특수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펌 그리려면 우리끼리 그 방법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모발에서는 직펌이 대안입니다. 지연쌤 질문. 중화해도 돼요. 지금 한번 보세요. 로또가 식었나? 그리고 요 직펌 같은 경우는 이때 중화 때 꼭 저기가 열이 식었어야 돼요. 식었어요? 근데 또 지금 열 처리해 보면 과산화수 다 분해돼. 식을 때까지. 원장님 나 애쓰는 거 알지? 예? 원장님 머리 예? 처음부터 로또 아웃하고 준비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 로또 아웃 하려고 하세요? 그럼 이거 두 개나 한번 아웃하고 한번 해볼게. 원장님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해보는 거지. 아니야. 이게 지금 형태는 거의 다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맨날 또 직펌만 하게 생겼네. 뭐 하나에 꽂히면 그냥 주장창 그것만 해지키니까. 자, 질문 됐어요? 그럼 이제 진도 하나 나눠볼게요. 이제 연화 테스트 방법을 한번 가보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파마 약을 모발에 바르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파마 약으로 큐티클이 망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큐티클은 모발의 최외곽, 아주 보루예요, 보루. 이게 망가지면 모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신 파마 약으로 거칠어진 큐티클을 정돈을 시켜서 결을 매끄럽게 잡아주고 윤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클이 정돈이 안 되면 윤기가 안 나요. 윤기는 핏이 모발에서 다시 반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손상 모발은 핏을 흡수를 시켜버리니까 윤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약을 바를 때 어떻게 머리가 나 있는 방향 결 따라서 이 안쪽으로 왜 결이 중요한가 하면 큐티클이 그 방향이거든요. 기왓장 같이. 기왓장이 우회로 이렇게 해놓은 기왓장 없잖아요. 항상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이 이 큐티클 정돈이 되는 방향이에요. 그 아이를 1차 도포하면서 어떻게 큐티클 정돈을 시켜주고 모피질 안쪽 파마약을 여러 가지 파마약을 바르는 이유는 모피질 안쪽에 피질 구성 물질 중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크게 나누자면 폴리펩타이드, PPT, 그죠? 모발의 주세계랑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지. 어렵다고 또. 하여튼 머리카락을 당기면 늘어나는 게 머리카락이 구성하는 물질들이 용수철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모발 안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폴리펩타이드가 있다. 근데 이 펩타이드를 감싸주는 무엇이 있다? 간축물질이 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 간축물질 안에 모발에 색소가 있다. 아주 신기하다.
큐티클은 색소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이 모공, 털구멍, 모공이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털구멍, 그죠? 털구멍 안에 있는 머리카락은 색깔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뽑아봐. 뽑아보면 안쪽에 투명한 색깔이잖아요. 신기하게 이 털구멍에서 머리카락이 밀려 올라 나오면서부터 색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4차 구조 최대한 완성됐다는 것은 털구멍 밖으로 나와서 본래 색깔이 가졌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머리카락이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모피질할 때 간축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 구성 물질, 특히 구성 물질은 18개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죠? 모세혈관에서 공급을 받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털 재료를 머리카락의 재료를 공급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머리카락이 만드는 과정 중에 이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하죠.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만들어진 세 가지 결합, 수소 결합, 이온 결합, SS 결합, 맞죠? 간축 물질의 구성 물질 중에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요 SS 결합을 절단시켜 주려고 우리가 파마약을 바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모피질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모피질 안쪽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 꺼요? 아이씨. 자, 요 모피질 간축 물질의 구성 물질 이 아이들의 구성 물질을 연결시켜주는 세 가지 결합. 요 SS 결합을 절단시켜 주려고 파마약을 발라요.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SS 결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절단된 것도 없고. 그래서 연화 테스트 방법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측을 해야 돼. 아, 이 정도 절단됐구나라고. 그죠? 이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이게 몇 개가 절단이 됐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내가 C컬을 걸 건지 S컬을 걸 건지, 그러면 C컬보다 S컬의 연화를 더 봐야 되는 거죠. 연화를 더 보는 것은 SS가 절단을 더 시켜주고자 함이죠. 그 다음에 곱슬 교정 때문에 파마를 하는지, 결 개선 때문에 파마를 하는지에 따라서 연화 테스트, 특히 내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화 테스트 방법 중에 저는 제일 먼저 시간으로 봅니다. 왜?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 펌제가 도포된 시간 너무 중요해요. 요때는 약을 파는 아저씨들이 저한테 박수를 치더라고요. 왜? 15분이 지나서 연화가 안 되면 무조건 재도포하세요 그랬더니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파마약을 발라놓으면 파마약의 작용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열펌약이 되직한 이유는 약의 작용시간을 물약보다 좀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함이죠. 산소를 차단시켜주기 위함이죠. 그죠? 자, 그 도포된 시간 15분이 기준입니다. 15분. 왜 그런가 하면 15분 동안 물이 침투하고 알칼리가 침투하고 환원제가 침투해서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이 절단되잖아요. 그러면 15분 동안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 사이에 이 SS결합이 100개가 절단이 됐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요 안에 약을 도포해서 100개가 절단이 됐어요. 그러면 SS결합을 절단하는 물질이 뭐죠? 환원제죠. 그러면 SS결합이 100개가 절단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나면 파마약에 배합이 된, 특히 지금 모발에 도포되어 있는 파마약의 환원제 양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적어지죠. 당연히 쓰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렉을 씌워주세요. 안 그러면 왜 이런 일반 펌약이나 아주 고가의 파마약일수록 파마약을 사용하고 산소가 차단이 되지 않도록 이런 고급 용기를 쓰는가 하면 파마약을 대기 중에 만들어 놓으면 그 파마약 안에 배합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특히 환원제가 다 산화가 되고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버린다고요. 대기 중 산소 때문에. 그리고 그 펌제가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15분이 지나면
가령 이 안에 환원제가 100개가 있었더라면 이 100개가 지금 현재 다 절단됐기 때문에 지금 모발에 도포되어 있는 파마 약의 환원제는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 우리가 연화를 더 보려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더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제도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미용사라면 이것은 이런 상식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SS값이 절단이 돼 있으면 이게 중화할 때까지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발은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모발이 참 신비롭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모발 안에 가령 1000개의 SS 결합이 있으면 SS 결합을 이루지 못한 시스틴은 50에서 100개가 존재하고 시스틴을 이루지 못한 시스테인도 50에서 100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스테인 SS 결합량이 적으면 주변에 있는 놈이 가서 얼른 달라붙어서 다시 1000개로 유지를 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SS 결합이 100개가 절단이 됐으면 시스틴 양은 200개가 되면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화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시스틴하고 언제든지 재결합을 이룬다는 거죠.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자연산화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대표님이 언젠가 한 3년 전인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글을 써놨더니 저한테 그 밑에 댓글을 써놓은 남자 미용사가 이 안산지역에서 공부 좀 한다네? 예, 이게 뭐예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날 딱 써놨어요. 15분 정도 지났을 때 반드시 SS값은 재결합을 이룬다. 그것을 자연산화라고 얘기했더니 나보고 저기가 강의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라고 공부 더 하고 오라고 그렇게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댓글조차 안 했어요. 님 공부 좀 더 하세요라고. 이걸 반드시 우리가 파마 쪽에서 계산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중화제 없는 파마약 있죠? 중화제 없는 파마약. 중화제 없는 파마약의 공통점이 있죠. 파마하고 나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샴푸하고 그냥 내비두라 그러잖아요. 어떤 약도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요 시간 안에 여기 내가 연화를 더 벌려고 자연 방치나 열 처리를 해버리면 절단하는 양보다 재결합하는 양이 많아져요. 이 논문은 유일하게 있어요. 그것을 바로 산해리 정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 논문을 봤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일본 논문에서.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제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SS결합이 더 절단이 되는 게 아니다. 먼저 절단이 된 SS결합이 주변에 있는 시스틴하고 반드시 재결합을 이룬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이유는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유라는 것은 먼저 절단된 시스틴하고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떤 모발이 이렇게 대단한 물질이라고요.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이 형태를 유지하려고 끝까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게 머리카락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 15분이 지났을 때 원하는 연화가 안 되면 나는 무조건 재도포를 한다. 이때 재도포할 때 어떤 약을 써야 될 건지가 앞으로 파마를 지배를 한다고 제가 지난주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SS 결합도 최대치가 됐지만 우리가 꼭 또 계산에 넣으셔야 될 게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 과연화의 원인이 우리는 파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파마약 때문에 과연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파마액 어떤 물질인가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파마액 하나로 싸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원장님 모발에 정말로 파마약 때문에 과잉 하나 일어났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아이는 그저 응원을 해줬을 뿐이죠. 무엇? 잔류물질. 지금 펌 시술 후, 염색 시술 후 잔류물질하고 파마약하고 더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 그 잔류물질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잔류 알칼리잖아요. 이온 결합도 최대화가 되어 있거든요. 화학시술 많이 했던.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았어요. 여기에서 제도포를 하니까 SS값은 더 절단하면서 어떻게? 잔류 알칼리를, 잔류물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버렸거든요. 파마약으로. 우리는 이걸 등잔점을 맞춰준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pH 컨트롤 도포하고 그러는데 저는 파마약을 제거해요. 왜? 먼저 썼던 약보다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액상약을 넣고 먼저 도포했던 약보다 확연히 pH가 낮은 같은 환원제 제품을 발라주면 그러니까 파마약을 더 신선한 약을 도포했으니까 SS가 더 절단을 할 거잖아요. 근데도 모발은 신기하게도 안에 누적이 되어 있는 물질을 먼저 들어가게 지금 제도포한 약이 밖으로 밀어내게 하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제도포할 때 어떤 약을 선택할 건지 알칼리는 제거를 시킬 건지 알칼리하고 환원제를 더 집어넣을 건지 요 제도포할 때 턴제 선택이 앞으로 건강한 연화를 지배를 할 거다. 그리고 제가 파마하는 거 보면 저는 연화를 계속 둬보는데 1차 도포했던 약들은 대부분 제도포한테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아주 건강한 모발 아니다. 대부분 액상약, 부드러운 약, 그리고 제도포할 때 그 모발 상황에 맞춰서 항상 그거는 제가 조제나 이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래서. 맞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연화를 볼 때 당겨보고 감아보고 그런 거 절대 보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시간으로 봐요. 아까 도포했던 시간 얼마 됐죠? 연화가 좀 덜 됐구나. 예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도포. 자, 제도포 도포된 시간을 보고 두 번째 저는 아주 색을 봅니다. 처음에 파마약을 바르면 모발의 색이 밝아져. 당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죠. 왜? 알칼리가 환원제가 들어가서 모발 눈출이 부풀려 버리니까. 근데 모발이 부풀어진 것만큼 색소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색소 간격이 넓어지니까 밝아져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모발의 색이 밝아지는 것도 보지만 저는 대부분 밀려 나오는 색을 가지고 저는 대부분 연화 체크를 많이 하죠. 특히 요 폼제를 도포하자마자 색깔이 밀려 나온다. 볼 것도 없어. 매니큐어. 매니큐어는 어디 모발 표면에 색소가 묻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색소가 있으니까 이 모발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실리콘이 모발에 누적이 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계속 벗겨내고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같은 경우도 pH가 높은 열판약을 발랐을 때 색소가 밀려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단적으로 얘기하면 약이 모피질한 쪽으로 침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도포 하고 나서 2, 3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색이 밀려 나오네.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똥. 오늘은 무슨 똥이 나왔죠? 파란 똥. 파란 똥.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짙은 파란 똥. 이게 뭐예요? 모피질 안쪽에 색소가 중합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염색의 원리잖아요. 그럼 왜 밀려 나올까? 파마약에 배합된 알칼리가 환원제가 침투해서 색소를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소만 쪼갰겠느냐라는 거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더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한 색깔이 나와. 더 잘게 쪼개고 있구나. 더 연화가 진행이 됐겠구나. 그래서 저는 대부분 오늘은 밀려 나오는 색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파마약으로 누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끄집어내니까 가볍다. 그러니까 이래서 파마가 안 나왔구나를 해놔나 이런 모발들 보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펌제에 침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 색소가 다 누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색으로 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컬 플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존에 아니 연화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컬 정도는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컬이 풀리는 걸 저는 보통 60에서 70% 정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바르면 기존에 있었던 컬 정도는 풀어놔야 되는 거야. 아니 일반 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컬은 풀어놓고 내가 원하는 컬 잡아야 되지 않나? 컬 풀린 정도를 보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컬이 있었던 모발에 나는 또 세워봐. 어떤 원장님은 그러더라고요. 있잖아요. 매직했던 모발 약을 바르자마자 쓰는 것도 연화가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꼭 그래 미쳐. 아니 그냥 물만 적셔도 세워지대 이게 연화가 된 거냐고 제발. 컬이 있었던 모발에 세워서 원래 상태에서 일자로 수면 연화가 된 거지. 컬도 없었던 모발에 쓴다라고 그걸 연화 케이스를 보고 있으면 어쩌라고. 좀 아셨죠? 세워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도 아주 웃겨 죽어. 곱슬을 펼 때, 그러니까 곱슬을 펴는 연화 테스트를 한다고 땡기고 꺾어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 지금 약을 왜 바를까요? 곱슬머리. 피려고 바른 거잖아요. 아니 곱슬이 펴졌으면 연화 된 거지. 그걸 뭘 땡기고 앉았대? 땡겼잖아요 원장님. 이게 왜 곱슬 연화를 왜 다 이렇게 늘어보고 땡겨보고 왜 그러냐고. 곱슬이 펴졌으면 연화 된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윤기. 오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크림약 발랐을 때보다 액상약 바르고 액상약 발라놓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윤기가 더 올라오대? 그죠? 뭔가 충분히 약이 침투해서 윤기를 낼 수 있는 물질, 몹실 안쪽에 있는 물질들 쫙 밖으로 밀려 나온 것. 이게 모발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진짜 한번 이거는 제가 이제 강사를 하면서 정말 한바탕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머리카락이 죽어있다라고 이 교육을 한 사람하고 왜 죽어있는지. 야, 이 죽어있는 놈이 왜 머리가 염색이 되고 죽어있는 놈이 왜 계속 자라났냐라고. 그랬더니 모발 안쪽에 두피 안쪽에 있는 놈은 사는 거고 밖에 나와 있는 놈은 죽은 거래. 그럼 너 이만큼 땅에다 묻어놓을 테니까 어디까지 죽어 어디까지 살아있는지 묻고 싶어요. 머리카락 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일부러 죽었을 때까지 자라난다라는 거지. 이게 왜 죽어있느냐고. 그럼 머리카락을 만지면 감각이 있는데 감각이 있는 놈이 왜 죽었느냐고요. 왜 그랬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의사들이 머리카락은 자기 레벨에서 만질 수 있는 이런 레벨이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만져야 된다. 라고 해놓고 나서 그냥 머리카락은 죽어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 붙어있는 기관인데 머리카락은 불결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심어놨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죽어있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밥을 먹다가 밥 안에 머리카락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서비스요? 그죠? 아니 머리카락 절대로 불결한 물질. 근데 우리 스스로 머리카락은 불결한 물질이라고 생각. 우리 신체의 일부 기관인데 이게 뭐가 불결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윤기가 난다라는 거. 곱슬이 교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만져봤을 때 유화라고 모발하고 약하고 잘 섞여져 있으면 약도 모발도 따로 만져지질 않아요. 그게 크림약 같은 경우는 제가 발라와도 확실히 약의 도포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확실히 침투 속도가 늦다라는 걸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크림약으로 이 신선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열어주는 것. 크림약 바르다 물약 바르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이 얼마나 쉽게 파마를 했었으면. 요즘에 제가 아주 어떤 때는 교육을 하다가 털썩 주저앉고 싶다니까요. 중화제 종류 그랬더니 물하고 크림이요. 진짜 미쳐 죽겠어. 중화제 종류 그랬더니 아주 정말로 이거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 해준다 그랬더니 물약하고 크림약이요.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 물약하고 물중하고 크림중하 차이점. 예, 점도요. 그런데 왜 손상모발에 크림중화 받았을 때 왜 매끄러워요? 예, 크림중화 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탁 펴세요.
이게 뭔가 조금 이 기본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용사가 약을 모르고 약을 왜 바르는지 정도가 정돈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파마할 거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거 몰라도 가능했어요. 그냥 때려놓고 열 처리해서 그냥 숨 죽이는 게 그래도 모발이 살아남았었으니까. 워낙 건강했었으니까. 모발이 확 바뀌었는데 그때 그걸 갖고 아직도 연화 테스트를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감 잡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참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감 잡았어. 푸세요. 아웃하고 또 한번 중화. 그리고 과산화수 중화하고 나면 수분이 생겨요. 자, 참 어렵죠. 파마가 어려운 이유가 절단된 SS값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나오는 게 나아요. 근데 로또를 가늘게 쓰는 것보다 연화를 더 보면 돼요. 근데 연화를 더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모발에 숨을 죽여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화를 더 본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화를 더 보는 건 단축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 그 안에 연결시켜둔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생겨났던 SS계합을 더 절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 보이니까 더 절단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제거포 박힌 방법이었습니다. 차라리 파마가 더 나오는 게 나아요. 안 나오는 것보다. 특히 이렇게 여러 번 2바퀴 이상 와인딩 됐던 모발은 무조건 여기다 오래 중화 시간을 오래 가려고 브롬산을 써버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로트아웃하고 안쪽에 신선한 먼저 덮어주던 중화제를 닦아내고 끝에 신선한 놈을 다시 안개 분석해 주셔야 돼요. 지현쌤 요즘 중화하려고 이렇게 로트아웃 할 때 기분이 어때? 요즘? 기분이요? 네, 막 떨려? 기도해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돼요? 네. 우리 신원장님은 예측이 좀 되나요? 예측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예측했던 것대로 좀 맞아 떨어져요? 네. 근사치 와요? 거의 네. 어떻게 그렇게 거의 와요? 미쳤어요. 아니 그거를 글로 써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제일 난감한 게 가는 연모 파마하는 방법이요. 질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지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주 쉽게 이제 저는 글을 써드리죠. 잘. 그럼 또 성의 없다고 얘기하고. 이거를 연화를 어떻게, 약을 어떻게, 수분을 어떻게, 온도를 어떻게, 중화를 이거를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짧게 설명해 달래. 자기 바쁘다고. 참 힘들어. 절대로 파마 강사 하지 마요. 다시 미용하라 그러면 파마 강사 안 해. 커트 강사 할 거야. 아주 제일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손상 모발 잘라놓고 좋아졌대. 지연이 오래 살겠다. 회충은 생전 없게 생겼네. 미용사들이 회충은 없대. 과산화수 하도 많이 먹어. 가지고 버려. 좀 잘 좀 닦아 좀 이렇게. 얼굴 가리지 말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독해주면 되지. 그럼 어떻게 그걸 더 생기네? 우리 원장님 어때요? 원장님 원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컬이 더 나왔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위에 그것도 좀 여기 내 생각으로는 살짝 좀 부시시네. 엄청 부시시고. 길이가 위에가 짧구나 기장이 위에는 그 디자인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쪽 소선. 근데 머릿결이 뭐 이 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지러져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아까보다는 확실히 뿌리 볼륨을 뭐 그거는 얼마든지 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컬은 고객하고 나하고 그죠?
아니, 대신 로또를 굵게 쓰려거든 무조건 섹션을 줄여라. 그게 잘하는 방법이다. 로또 굵게 쓰면서 섹션 양 조금만 기다리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할매들이 가끔 중화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데 할매예요? 중화 시간 자기가 정하려고 하냐? 할매들은 그러잖아. 나는 2시간 있다고 해야 돼. 왜 벌써 가려고 그래? 할매 되지만 미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주 그 옛날 황 터졌던 저런 거에 죽는구나. 아니 고모들은 안 왔는데 왜 막내가 들고 와서 묻고 저럴까? 뭐 때문에 웃었어요? 왜 집에가 따라? 로또라도 좀 만나보게 좀 하지? 제가 저쪽 진해 그쪽에 아주 웃겨.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강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글을 올렸어요. 금액 상관없고 시간 상관없고 나 필요하신 분 그랬더니 하루에 26명이 전화 왔어. 우리 집 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연락 온 게 이제 진해 쪽인데 거기 갔더니 아주 읍단이고 정말로 옛날 셈이 있는 그 동네예요. 미용실이 딱 두 군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서울에서 강사 내려온다고 3월달에 쑥떡을 해놨더라고. 갔더니 원장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할매 파마가 그렇게 옛날엔 땡글땡글하게 나왔는데 안 나온대. 그래서 원장님 그 할매 한 명만 모셔놓으세요. 그 할머니 그 스트레이트 크림 살짝 발라갖고 오늘같이 이 안에 누적이 되는 것도 액상약 발라가지고 다 그리고 헹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약방으로 로또도 안 말고 왜 헹구라는겨? 그러니까 헹구세요. 그리고 원장님 생각했던 대로 저 거기다 이제 캐논 쓰더라고요. 캐논 시스템 조금 발라갖고 원장님 로또 굵게 쓰고 좀 와인딩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10분 있다가 중화했을 때는 할머니 난리 났어. 내 머리 안 돼. 아니 중화 안 하니까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더 웃겨. 아니 이 머리가 왜 나와? 왜 10분 안에 나와? 원장님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파마를 해놨더니 영 커트가 안 이뻐. 원장님 커트해서 보내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 커트 안 해. 옆집으로 가. 아니 정해놨어. 이 집은 커트 잘하는 집. 그리고 옆집으로는 절대 파마를 안 간대. 여기서 파마하고 코스가 그 집 가서 커트하는 거. 그래서 그 원장님 그럼 커트 교육 좀 해주고 신청했어. 우리 집에 다 가려고. 그거 보내줘. 떡 투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섬에서 하루 자기 원장님 그 원장님이 지금까지 미용하면서 자기가 신기록을 세운 적이 있대. 하루에 추석 전날 파마를 27명을 해봤대. 혼자. 근데 만원만 줬지 중화를 한 적도 없고 샴푸를 해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만원만 넣으면 할머니들끼리 지들끼리 풀고 중화하고 실컷 놀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그리고 갈 때 보면 똑같아. 마실. 그리고 그 머리 다 드라이만 해주면 돼. 아주 재밌는 미용실들 많아. 그래서 그 원장님이 왜 교육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짱인 할매가 있대. 그 짱이 누구냐 그랬더니 배가 3개가 있는 선주 부인인데 그 부인만 컬을 굵게 걸어주면 다 따라간대. 젊은 뼈다귀를 말다고 하니까 나 우리 원장님 손톱 보면서 그 원장님 생각이 나서 아주 여기에 코팅 파마 색깔이 들어가고 평생 매니큐어도 해도 까만 좀 뭘 염색이야. 그래서 연화를 시켜서 이렇게 직통으로 많은 연화를 했더니 그 원장님 바로 이 직통 기계 3개 사가지고 왔어. 목포 박민규 원장님한테 대표님한테. 아주 다니다 보면 정말로 어떨 때는 배가 죽겠어 아주. 그리고
교육하고 그쪽에서 저녁에 올라오면서 야, 이걸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때는 걱정도 많이 해요. 재밌기도 재밌고 어떤 때는 속 터져 죽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우리 미용사들이 똑똑하면 내가 못 먹고 살았을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지금처럼 그냥 공부 좀 하고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낼 때까지 앞으로 2년만 공부하지 내가 대신 시켜줄게. 그때 이후로는 나 산도 갈게.